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전 추석 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계획이에요. 네. 맛있는 걸 어떻게 먹을까요? 우선 아는 분이 대부도에서 자기 친누님이 대하 새우를 하신다고 해서 일단 주문을 해놨고요. 1kg. 그렇구나. 1kg 25,000원. 저기 혹시 원하시는 분 댓글 주시면 제가 그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그 작은 시민 광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누나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작은 그 문자 같은 거 그거 시민 조각 광고 같은 거로 하면 되게 좋겠다 바로, 싶더라고요. 시민 광고 받습니다 해서 밑에 깔아주는 조각 그죠? 광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 친누나가 하는 새우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주문 받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읽기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동탄에 이제 이 동탄의 랜드마크죠. 동탄 호수공원 가보셨어요? 네네 가봤죠. 동탄 호수공원이 뭐 넓고 쾌적하고 주변에 아파트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듣기로 그게 이제 청계천처럼 수질 물 관리가 전기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거 취재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그 산림청에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동탄 호수공원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보고선 그래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동탄 호수공원의 여기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실개천으로 해서 뭐가 있더라? 그 실리천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방천 아니 실리천은 요 위쪽에 또 다 이렇게 있는 데고요. 여기 네. 보면 송방천이랑 작은 실개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자연 수원이 이제 거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산에서부터 수원이 시작해서 물이 이렇게 모여 산책 저수지를 만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동탄 호수공원은 이 아파트 개발 인근 개발을 하면서 사실상 수원지가 없어진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 산척 저수지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송방천의 물 줄기는 우수관과 주변에 뭐 이렇게 물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플러스 이 호수 공원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위쪽으로 당겨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그 물 순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 전기 요금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보시면 전기요만 2억 4천이면 연으로 하고요. 월 관리 금액 연 단위로 한 15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광교 호수공원이나 이런 거랑은 좀 동탄 호수공원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청계천 정도를 좀 비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처음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 이제 이 동탄을 이제 전체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도심에 이런 호수공원이 큰 게 있으면 좋죠. 네,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성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10년 정도 이게 계획이 계속 어그러지고 다시 수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워터 콤플렉스로 처음에 계획이 시작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수질 관리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물 순환 시스템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로가 이 호수 공원에서 저 위에까지 이르는 그 관로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 2km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서 호수공원에 이제 물을 조성을 해서 그 송방천 상류로 이제 보내는 그 길이 관로는 195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거의 맞췄네요. 2km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관로가 2km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물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냥 자연으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차가 있으니까 전기로 쏘아서 올립니다. 이 돈은 사실 저 동탄 호수공원 경기주택공사에서 총 사업비는 한 244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연계를 받았잖아요, 화성시에서.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제 2024년부터 2020년에 연계를 받아서 2024년까지 이제 든 예산이 약 190억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244억 플러스 190억 정도 되고, 그다음 2024년 총 예산만 하면 47억 원 정도, 이제 매년 한 50억 원 정도가 이제 이 동탄 호수공원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50억. 예. 근데 네. 사실 이거를 왜 쓰려고 그랬냐면, 거기 주변 사람들은 사실 이 전반적인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모르시죠. 그래서 좀 예. 정보 제공 차원에서 쓴 것도 있고, 그리고 요 동탄 호수공원에서 좀 약간 재미난 부분이 있는, 재미나달까?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동탄 호수공원은 전기로 이렇게 물 순환을 시스템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수 장마철에는 이 전기 순환 시스템을 하지 않아요. 비가 막 계속 자동적으로 내리니까. 오니까. 예. 예. 근데 그때 물 순환 시스템을 돌리지 않을 때는 이 물이 굉장히 수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물에 사실상 발을 담근다거나 그 주변에 약간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가능하면 좀 안 하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막 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질 검사한 것과 그다음 이쪽에 어종이 뭘 사는지를 좀 봤어요, 자료를. 네네. 봤더니 그 물순환 시스템이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질이 굉장히 뚝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 우수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염물질 같은 게 이제 대량 유입이 된다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전에 산척 저수지에서 이제 있었던 어종 있잖아요. 산척. 그러니까 동탄 호수 공원이 그 전에는 산척 저수지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제 도시 개발을 하면은 걔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얘네들을 싹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저기 남양으로 방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붕어, 가물치, 토종 물고기 및 그리고 그거 외에 이렇게 생태 교란 어종이라고 하는 베스와 블루길 얘네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다 이제 폐기 처분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떠냐? 네. 뭐가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싹 이제 걔네들 다 없애버리고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뭐 공사 중에는 어종이 뭐 거의 다 죽었겠지만. 글쎄요. 뭐가 살아남았을까? 베스 이런 게 좀 강하다고. 폐기 처분을 했던 그 블루길이 제일 많이 다수 어종 이 애는 이제 생태 교란종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블루길이 예. 이제 현재 다수종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물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막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오염되고 정체된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좀 강한 그런 어종들이 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자세한 거는 기사 좀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신문사로 제보가 왔던 사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보 온 거로 가지고 이제 기사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반월동 주민분들의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도서관이 네네.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 근데 지금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저희 제보를 받은 거는 원청 아니고 하도급에서 일하는 어떤 한 노동자분이 이제 제보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이 반월도서관은 1년 이상 공사 중지가 될 계획이고요. 네. 중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시청에서는 이 원청이랑 계약 해지를 거의 확정하다시피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원청과 하도청 두 군데 다 그게 체납이 많아가지고 그게 네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압류 막 이런 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 원청에서도,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노무비 외에 이제 기성금이라고 해서 그걸 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 통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압류가 있는 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다 잘리는 거예요. 네네. 시청의 돈을 그럼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과정을 해결하는 거가 사실은 원청의 어떤 그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조정의 능력일 텐데, 이게 제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뭐 하청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좀 너무 무리된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원청에서는 이제 하청에서는 계속 돈이 밀리다 보니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뭐 지금 그러면서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자재로 하청업자들이 다 막았었는데, 네네. 경찰이 오고 중지를 하면서 여기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열어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바닥 공사랑 철근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된 상태라서 사실 이게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네, 사실 네. 이렇게 공사가 이제 이게 진행되다가 말았으니까 네네. 계약을 다른 공사랑 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1년 정도의 원청 원래 계약했던 데랑 법적인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일반적인 사례였냐 그랬더니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광급 공사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얽혀 있다라고 좀 네. 보여집니다. 아이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말이에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세 번째 기사인데요. 세 번째 기사는 이제 수원 공공항 관련해서 네네. 이제 범대희 이제 위원장님을 이제 언론 간담회를 이렇게 4개 언론사랑 같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그 이제 이상원 범대희 위원장님은 그 화성시의 토백이세요.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참 이번에 좀 취재하면서 놀랐던 게 있잖아요. 이 서부 권역에 오래 사시는 그러니까 선대부터 사시는 몇백 년 하셨던 분들은 뭐 줄줄이 꿰고 있어. 우리 몇 대선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분이 그 서부권 서신면 쪽에서 이제 농사도 크게 지으시고 목장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원주민 토박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범대위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올해 5월 에 취임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슈의 수원에서나 경기도에서 이제 수원 군공항 플러스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슈가 2개가 생겼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대응하려고 이제 전두지휘하시는 인물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이게 사실 2016년 그때부터 이제 김진표 전 네. 수원 국회의원이 이제 공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끌고 왔던 사업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시민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 단어나 이슈 파이팅 같은 것만 뭐 찬반 보시니까 이렇게만 하는데 이해하고 계신, 실제로 이 법이나 이런 걸 뜯어보면 이거는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여러모로 불가능한 사안인데 네네. 김진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 하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정말 되나 보다. 네. 내 집 앞에 비행기 전투 비행장이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네. 백혜련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번에 또 다시 다른 법안 특별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뭐 우리 수원에서 화성에서는 이제 그걸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국회도 쫓아가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시고 집회도 하시고 이제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네네. 막 서명서도 5만씩이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너무 불필요하다.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예, 예. 불필요한 그런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거를 이것이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구상권 청구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다 자기 때 그래서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런 액션이 취해야지 그 이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일을 안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제 있었던 그 간담회에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구상권 네. 청구를 해야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 시민 모금 운동도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좀 잘 알고 그렇게 좀 대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시민분들도 네네.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원 같이 공무원. 하면 좋겠는데요. 시민 모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아, 예. 네네. 그러고 사실 이게 그 수원 공공항이 이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전을 알아볼 것이고 아니면 그걸 없애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사 한번 보시고요. 재밌어요. 유튜브로 좀 넘어갈게요. 네. 유튜브가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5,000명을 이제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저희가 한백산 아, 충무공원 여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열었잖아요. 월요일에. 네. 제가 지금 현재 취재 중인데 근데 요 분들 이게 사실 주민지원기금이 그러니까 한백산 일단 메모리얼 파크는 주변 6개 지자체의 공동 화장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 100% 주민 공모 사업으로 됐고, 그래서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요 한백산 여기 어디 숙곡리, 네네. 그 숙곡리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돼서 네.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죠. 화면에 조금 네, 나오게. 많은 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면 이게 지금 일부 시민들은 배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일부 상황입니까? 주민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주민지원 협의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마을지원기금이랑 뭐 주민지원기금 50억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등록상 이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맞으면 이제 다 같이 그 지원을 받아야 네네.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은 그 주민지원 협의체의 판단에 따라서 그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신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 140 몇 세대? 143세대 네네. 정도의 가구가 이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데, 주민지원 협의체에 처음부터 들어간 데는 53세대 플러스 거기서 한 10여 가구, 20여 가구가 좀 들어간 상태인 네네. 건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를 이제 주민등록이 있고 산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그쪽 원주민으로 대표적으로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의 판단에 따라서 네네. 아니야, 니네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니야, 니네 받을 수 예. 없어라는 그 기준을 그 협의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 따르면 그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신청서를 받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화성시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라서, 신청서가 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 일부 주민분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심, 2심에서 화성시가 패소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지금 또 소송전이 지금 진행 주민지원 중이죠. 협의체에서 예.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도 소송 걸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약간 난맥상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핑퐁이 일어난 상황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이냐 아니냐, 주민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거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근데 원체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취재를 하고 이제 그 주민지원 협의체 측을 이제 취재를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입장을 듣고 그다음 화성시 행정의 입장을 들어서 이제 기사를 다음 주 추석 끝나고 네네. 보겠네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네. 기사화를 좀 하겠고. 근데 PD님이나 저는 사실 이런 공적 기금이 모여지는 데가 뭐 쓰레기 소각장부터 관심이 해서 많죠. 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고소 고발은 뭐 그냥 당연한 거예요. 100건도 예. 넘어요. 주민 간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을 갈라지게끔 만드는 예.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원천적으로 이것을 좀 같이 고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참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네. 물 재해가 이제 유튜브가 어제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반도체 네. 이건 광고고요. 넘어가시고 저희가 새로운 유튜브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한다는 광고였는데 어쨌든 지금 그 산단들이 물을 얼마나 필요하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부터 그 댐을 더 증설하고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관한 다양한 얘기들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은 이곳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뉴스로 빨리 넘어갈게요. 네.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가 네네. 병점 중심상가 상인회. 예, 상인회에서 지금 그게 걸려 있습니다. 네.
뭐 10% 페이백. 이제 추석이라서 네네. 그 한가위. 예, 화산동의 또 소식입니다. 지금 자치회 회장님으로 정미애 회장님이 네, 취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 부녀회장 네. 출신이시네요. 그리고 정재길 통장님, 네, 기업 정책관으로 임명이 기업 되셨다. 지원 정책관. 네네. 어떻게 통장님께서 정책관으로, 야, 이거, 네, 능력이 출중하신가 본데요? 한번- 기업 지원 정책관은 사실 완전 전문가인데 그러니까요. 한번 네네. 인터뷰라도 좀 하고 싶네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구회관 구청 네. 관련해서 이제 세솔동에서 네, 예, 시청 앞에 지금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군구항 관련해서 네, 보류로 환영한다.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십시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적극 행정 관련해서 화성시가 최우수상을 지금 3년 연속으로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적극 행정. 제가 숙곡리 한백산 네네. 메모리얼파크 간사님이랑 어제 통화를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의 지자체 1위가 화성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화성시는 대법까지 간다. 근데 이게 그리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이 적극 행정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네, 상을 수상한 최우수상을 것은 수상했으니까 그럼 네네. 이거 관련해서 좀 딥하게 좀 취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러게요. 행정소송의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행정소송의 1위 지자체가 화성시니까 네네. 그 부분 좀 재밌지 않나요? 그거 좀 알고 한번 싶은데요? 공개 요청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 또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저희 수상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기사 아이템으로 좀 네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 마무리하고요. 네네. 화성시에서 저희 화성 시민이잖아요. 네. 저도 화성시에 살고 피디님도 화성시에 삽니다. 네. 화성 시민신문 다음 주에는 안 하겠네요. 다음 주 추석이니까 한 주 쉬고 네. 네. 추석 그다음 잘 주에 보내시고요. 뵙겠습니다. 네, 잘 보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10만원)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우리 회사 단체 활동을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화성시민신문에서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의 유튜브를 운영 관리해드립니다. 10분 내외의 영상 촬영 1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화성시민신문은 유튜브 대중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광고 제작 15초 광고 제작도 10만원. 화성시민신문 후원자는 무료.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광고도 10만원.